안녕하세요. 스타워즈 덕후 스카이워커입니다. 여러분의 일요일 아침을 든든하게 챙겨주는 스타워즈 뉴스가 찾아왔습니다. 늦잠 자서 아점 드시면서 이거 보면 딱이겠네요. 그럼 지금 바로 스타워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스타워즈 뉴스의 시작은 역시 만달로리안이죠. 드라마 만달로리안 시리즈의 메인 빌런 모프 기디언, 배우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가 연기해 카리스마 있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 드래곤콘에서 에스포지토는 앞으로의 스타워즈에 관해 얘기하며 만도3에서 죽은 기디언은 클론이라고 농담했죠. 그리고 이번 LA 코미콘에서 팬으로부터 만도4에 나오냐고 질문을 받자 그는 그러고 싶다며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했는데요. 이어서 그는 아직 확정된 건 없으며 기디언으로 돌아오면 최고의 장면을 선보일 거라고 했고 캐릭터가 한계를 넘어서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네요. 확실히 만도3에서 기디언이 정말 아쉽게 죽었죠. 무엇보다도 에스포지토 입장에선 정말 아쉬울 것 같네요. 과연 앞으로의 만도버스에서 기디언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이제 방영일까지 멀지 않은 드라마 스켈레톤 크루.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존 와츠 감독이 제작하고 배우 주드로가 주연을 맡은 이 드라마는 길을 잃은 어린아이 4명을 집으로 보내주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상품과 캐릭터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주드로가 맡은 조드나 나우드와 닐, 윈, KB, 페른, 그리고 메인 빌런으로 보이는 해적 대장 브루투스, SM33과 닐의 동생 조르카, 그리고 새롭게 공개된 킴이라는 캐릭터가 보이는데요. 부엉이 형태의 이 캐릭터는 뭔가 한국인 느낌이 팍 나는데 어쩌면 정이삭 감독님과 조금 연관이 있을지도? 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요. 드라마 스켈레톤 크루는 다가오는 12월 3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애니 반란군 시리즈에서 제국의 스론테 제독과 함께 우주 저 멀리 사라진 제다이 에즈라 브리처.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드라마 아소카로 복귀했죠. 아소카에서 에즈라를 연기한 배우 에만 에스판디는 세코프 쇼에 나와 그를 연기하게 된 비하인드를 알렸습니다. 저는 클론 전쟁이나 반란군 시리즈를 모르고 영화 시스의 보스만 봤어요. 그리고 온라인에 우주 알라딘을 연기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고 저는 뭐? 내가 우주 알라딘을 연기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검색해보니 에즈라 브리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에즈라라고? 그리고 판도라 영이 그린 에즈라의 버전을 봤는데 뭔가 저랑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반란군 시리즈까지 챙겨봤고 뭔가 에즈라랑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직감이 에즈라와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했고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다른 영화를 촬영하던 중 익명의 오디션 제의가 들어왔죠. 저는 오디션을 보는 동안 에즈라가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했고 에즈라에게 다시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에스판디가 에즈라와 닮긴 했죠. 애니 캐릭터와 연결된 느낌이라 어쩌면 에스판디가 에즈라를 맡게 될 운명을 암시한 게 아닌가 싶네요. 과연 에만 에스판디가 연기한 에즈라는 앞으로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Hello there. 제네럴 케노비. 프리퀄 3부작에서 오비안 케노비를 연기한 배우 이완 맥그리거. 최근에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했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전하며 맥그리거는 최근 오비안 케노비 시즌2를 원하는 발언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이번 LA 코미콘에서 한 번 더 케노비2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오비안 케노비 시즌2를 원하며 클론 전쟁 시절에 갑옷을 입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아나킨 스카이워커 역의 헤이든이랑 같이 나오면 더 재밌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드라마와 영화 사이에 긴 세월차가 존재하고 아직 더 할 이야기가 많다고 했는데요. 물론 맥그리거는 더 젊을 때 했으면 좋았겠지만 요즘 디에이징 기술이 발달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도 했고 앞으로 기회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지난 드라마 아소카에서 클론 전쟁 실사화가 잠깐 나왔었죠. 그때 당시 저는 소름이 쫙 돋았었는데 만약 이번 오비안 케노비 시즌2에서도 나온다면 그건 정말 스타워즈 팬들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완 맥그리거의 바람대로 오비안 케노비 시즌2가 나올 수 있기를. 스타워즈 팬들의 축제인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 그리고 2025년은 일본 마쿠아리 메스에서 개최됩니다. 다양한 배우들과 볼거리들이 준비된 가운데 이 행사의 배지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일본 아티스트 타쿠미의 디자인이 담긴 배지 17개 중 5개가 선 공개됐는데 사무라이 다스베이더와 요다, 루크 스카이워커, 아소카 타노, 그리고 딘 자린과 그로구가 보이죠. 개인적으로 만달로리안이 좀 멋있네요. 일본 홋카이도 북쪽에서 태어난 타쿠미는 2012년 주간 소년 점프 신인상을 받은 후 일본 애니의 공식 상품을 디자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에도 시대에 번성했던 유키에오 기법에 관심이 많고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와 드라마 만달로리안 시즌3의 홍보 아트를 담당하기도 했는데요. 스타워즈의 광팬인 타쿠미는 스타워즈가 일본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만큼 전통적인 화풍인 유키에오가 스타워즈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답니다. 타쿠미의 말대로 전혀 어색하지 않고 멋있게 잘 나왔네요.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 재팬 2025는 내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도쿄의 바로 옆인 마쿠하리 메스에서 개최되며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 팬덤에는 수많은 이론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화제가 됐던 캡틴 렉스의 엔도 전투, 스타워즈 에피소드 6 제다이의 기환에서 바로 이 장면, 여기 있는 흰 수염의 노인이 바로 클론 대위 렉스라는 이론인데요. 하지만 배우 린 마이어스가 연기한 이 노병은 이미 2002년에 릭 산트라는 캐릭터로 밝혀졌죠. 그러나 2015년에 방영된 스타워즈 반란군 시리즈 속 렉스의 생김새가 산트와 닮았고 더 나아가서 피날레에선 아예 산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2018년 이 시리즈의 총괄 제작자 데이브 필로니는 IGN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존재하는 캐릭터를 대체하고 싶지 않다며 렉스가 엔도 전투에 있었을 수도 산트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확정적이면서도 애매한 답을 했습니다. 이런 애매함 속에서 스타워즈 키즈 채널의 갤럭시 오브 어드벤처 한솔로 편에서는 산트 대신에 렉스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그냥 팬서비스 중 한 장면으로 넣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거의 끝을 맞이하는데 마크 수머럭의 스타워즈 클론 트루퍼들의 비밀들 설정집에서 엔더 전투 당시 렉스의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상 산트는 렉스 이론이 확정됩니다. 이에 관해서 팬들은 예상외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쓸데없는 레트콘으로 팬들의 원성을 샀는데 이번에는 굳이 이름까지 있는 캐릭터를 인기 캐릭터로 바꾸니 린 마이어스의 릭 산트가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저도 이 이론을 흥미롭게 보기는 했는데 굳이 바꿔야 하나 싶긴 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확정을 지은 건 또 아니라서요. 이렇게 된 거 릭 산트와 렉스가 동시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릭 산트 레트콘보다 더 큰 화제가 있는데요. 바로 트랜스젠더 클론 트루퍼입니다. 엥? 뭔 소리야? 현상금 사냥꾼이자 만달로리안 장구펫의 복제인간인 클론 병사들은 공화국을 위해 탄생한 군인들로 전장에 빨리 투입되기 위한 성장 가속화와 명령을 잘 따르도록 설계됐고 배틀 드로이드와 다르게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 적은 수로도 다수의 적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클론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사람은 아닌데요. 스타워즈 클론 전쟁 시리즈에서 공화국을 배신하고 분리파 진영에선 슬릭과 탈영한 컬 로케인, 그리고 유전자 변형으로 탄생한 클론포스 99, 일명 배드배치와 여성형 클론 오메가와 이마리 카르까지 정말 다양한 클론 병사들 속에서 이제는 트랜스젠더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트랜스 여성인데요.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아무튼 시스터라는 이름의 트랜스젠더 클론은 제7 창공 군단에서 복무하며 처음에는 클론 형제들과 다른 성별로 제다이 지휘관들에게 환영받지 못할까 두려워했지만 클론 전쟁 발발 후 상관들과 잘 지내며 전장에서 활약했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제다이 마스터 오비안 케노비와 파다완 아나킨 스카이워커와도 만났으며 종전 후 렉스는 책에 그녀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시스터는 작가 E.K. 존스턴의 소설 스타워즈 여왕의 희망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스타워즈 클론 트루퍼의 비밀들 설정집에서 그녀의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따은 머리와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 청색과 분홍색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요. 존스턴은 2021년 상반기에 루카스필름 스토리 그룹의 제니퍼 헤들에게 소설 초안을 제출했을 때 이들은 그녀에게 유동적인 성별의 캐릭터 대포를 트랜스젠더로 변경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존스턴은 거절했으나 다음 초안을 채울 방법을 고민하던 중 결국 시스터를 만들었으며 2022년 소설 여왕의 희망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작가는 아나킨과 시스터의 만남에서 제다이의 반응을 통해 순수함과 진정성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특히 시스터가 헬멧을 벗은 후 놀라지 않는 그의 반응을 통해 제다이의 연민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 팬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아무리 클론 트루퍼 성격이 각기 다르다지만 트랜스젠더까지는 무리수라는 반응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좀 가벼운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팬들의 호평을 받은 드라마 안도르, 그리고 이 드라마의 두 번째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최근 포브스가 안도르 시즌2의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안도르 시즌2는 2022년 11월에 촬영을 시작해 디즈니가 3억 5,18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는 영화 로그 스타워즈 스토리보다도 8% 더 많은 금액이지만 영화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이라고 하네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사용됐네요. 그래도 다른 작품도 아니고 안도르 시즌2라서 그런지 걱정보다는 기대가 됩니다. 스타워즈 역사가 굉장히 길고 팬들도 엄청 많은지라 영상물 말고도 게임도 정말 많은데요. 저는 그 중에서 레고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고전 비디오 게임 스타워즈 에피소드 1 제다이 파워 배틀이 리마스터를 통해 출시됩니다. 개발사 에스파이어는 오랜 기간 동안 이 게임의 리마스터를 개발해왔으며 향상된 그래픽과 컨트롤, 그리고 5명의 플레이 가능한 제다이 기사와 10개의 레벨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다스몰도 해금하여 멀티플레이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게임 스타워즈 에피소드 1 제다이 파워 배틀 리마스터는 내년 초에 발매되어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엑스박스에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워즈 뉴스 28회를 진행해보았습니다. 그저께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더 추워졌는데요. 몸관리 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린 스타워즈 속 거대 함선 탑10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매주 월수금에 재미있는 쇼츠도 올라오니 심심하지 않은 일주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스카이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